안녕하세요. 판사경력 18년차 손주철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수처 검사, 검찰청 검사 출신 법무법인 LKB의 김숙정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영상 주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입니다. 보이스피싱 정말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범죄죠. 주로 중국에 있는 조직들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대포 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찾아서 조직원들에게 전달을 하게 해서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범죄입니다. 요즘은 주로 저리 대출해준다고 접근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이 보이스피싱 조직 중에 수거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현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다가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 단순히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현금 찾아주는 일 했다가 정말 인생 망치는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수거책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보이스피싱 전체 조직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수거책 크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중에서 수거책은 조직의 가장 말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통상 자신을 고용하고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사람하고만 접촉을 하기 때문에 전체 범행의 내용이라든지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유인책으로부터 속은 피해자가 돈을 준비해 놓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돈을 받아와라. 그러면 내가 피해자에게 돈을 얼마를 받고 그 중에서 건당 20에서 3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뗀 다음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이스피싱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현금을 찾아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 그런 거네요.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사람은 수거책밖에 없어요. 그런 위험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직원 말고도 돈을 받아오는 사람이 꼭 필요한 그런 이유겠죠. 이런 사람들 예전에는 정말 옛날 일이지만 교차로 같은 구인신문 이런 거 이용했었는데요. 지금은 수법이 굉장히 대담합니다. 인크루트 같은 구직 사이트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많은 경우에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원한다 라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한테 대출 말고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어보지 않겠냐 라고 해서 권유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넘어갈까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범죄라는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수거책 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의심할 만한 정황들은 정말 많거든요. 정말 모르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던가요? 일단 보이스피싱 전체 조직의 입장에서는 수거책은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카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깥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범죄 전체 내용을 알게 된다면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거책을 철저하게 속이는 경우도 있어서 오히려 수거책 입장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속았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놓고 보이스피싱을 한다고 하고 접근을 하면 누구도 범죄에 연루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라고 해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그 일을 하게 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업무는 현장에 나가서 매물을 조사하는 일이야 라고 해서 실제로 몇 번 임장조사도 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마침 계약이 성사됐으니까 이 계약금 좀 전달을 해가지고 와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요새같이 구직하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에 정말 어렵게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정말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 라고 호소를 하시지만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하게 될까요? 의심스러운 상황, 의심스러운 정황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미필적 고의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구나, 잘못된 거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죠. 이런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아주 폭넓게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인정해 주는 게 법원에서 실무적인 태도입니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채용 절차가 굉장히 비정상적입니다. 특히 코로나 때 대면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도 구하는 경우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업무 지시도 아무도 만나지 않고 카카오톡 같은 걸로만, SNS로만 하게 됩니다. 좀 이상하죠. 그리고 피해자를 만날 때 본명 말고
가명 사용하라고 그래요. 사용하라고 하니까 또 가명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택시를 타지 말라고 그래요. 택시를 타면 어디서 움직이는지 이동 동선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택시도 타지 말라고 합니다. 자, 찾아온 돈은 현금 입금하는 기계에 가서 입금을 하는데 100만 원씩 나눠서 입금을 하고 심지어 모두 다른 사람에게 입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얼굴을 가리라고까지 합니다. 너무 의심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급여를 지급받는 것도 아주 비정상적이에요. 고액의 수당을 줍니다. 20만 원, 30만 원. 3%, 4% 정도의 돈을 주는 경우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나도 이상한 것들인데 경찰이 배회하고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습니다. CCTV가 많습니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카카오톡으로 조직원들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전부 유죄입니다. 실제 진행을 했던 사건 중에는 가명이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 수거책이 가명을 썼다. 그리고 가명으로 된 명함까지 만들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는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유죄로 인정되는 사례들 어떤 사정이 있으면 유죄가 되는지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래도 정말 모르고 하는 사람들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도 있잖아요. 내가 억울하게 연루돼서 나도 피해자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전달한 횟수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건 좀 의심스럽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횟수가 적다면 조금 유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 회사에 취업을 했다라는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어떤 경위로 구직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업무를 실제로 진행을 하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할 때 택시를 나의 휴대전화 어플로 불렀다든지 아니면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한 경우 그리고 나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람과 주고받은 대화 메시지를 전혀 삭제하지 않았다거나 텔레그램 채팅방 자체를 폭파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을 경우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을 가리거나 가명을 사용하지 않고 신분을 속이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리한 정황으로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정황들을 모두 모아서 범죄 전력도 없고 또 나이도 어리고 사회 경험도 없었던 피고인이 이런 유리한 정황들을 주장을 해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을 했었고 무죄를 받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네,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 재미있는 무죄 사례도 있었는데요. 피고인이 업무 지시를 받는데 아침 9시가 땡 하면 조직원이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업무 지시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후 5시 50분쯤 되면 퇴근 시간인데요. 더 시키실 일 없죠? 이렇게 하고 업무를 마무리를 해요. 추석 휴일에도 일을 하나요? 추석 휴일에는 언제 쉬나요? 이런 것도 물어봐요. 그 피고인은 자기가 진짜 어느 회사에 정식 취직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사례에서는 고정급으로 얼마를 주기로 했대요. 그런데 고정급도 안 주고 수당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특유한 사례들이 되겠죠.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으로 인정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선처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보이스피싱 조직적 사기에 해당됩니다. 양형 기준이 굉장히 셉니다. 일반 사기하고 달라요. 피해 금액이 1억 원 이하라고 해도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3년에 처하도록 양형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한 것이다라고 인정되는 미필적 고의에도 조직적 사기라고 해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보이스피싱이 너무 근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을 좀 더 올려야겠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수거체기를 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고 잘못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실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야겠죠. 선처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합의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정들이 많이 고려가 되지가 않습니다. 합의를 꼭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몇 천만 원 수거해서 갖다 줬는데 불과 받은 돈은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자기가 다 가져간 것도 아니잖아요. 전부 피해 금액을 물어주고 합의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전부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피해 변제를 해주고 합의를 한다면 법원에서도 그런 점들은 충분히 감안을 해줍니다. 만약에 합의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공탁이라도 해야 되겠죠. 합의를 하셔야 되는데 합의 절차도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수사 단계에서 누가 피해자인지 인적사항 자체를 몰라요. 피해자를 만날 수도 없어요. 법원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어렵게 법원을 통해서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게 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교섭을 하는 단계는 변호사와 꼭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제가 취한 이득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피해 금액은 몇 억씩 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디까지 감당을 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합의를 해야 나중에 민사소송을 당하지 않아요. 조직원들과 공범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조직원들이 다 가져갔지만 민사소송을 당하면 피해 입은 금액을 전부 다 물어주라는 판결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민사소송을 당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형사사건 단계에서 꼭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보통 합의서에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취지까지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변호사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이스피싱은 내가 모르고 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무죄나 무혐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고 하셨다면 바로 자백을 하고 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죠.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